안녕하세요.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이번에 다녀온 사전답사 지역은 서울 한양도성의 백악구간입니다. 서울 한양도성의 백악구간은 한양도성의 북쪽 구간으로 동쪽의 회화문과 서쪽의 창의문을 연결하는 구간입니다. 백악구간의 명칭은 회화문과 창의문 사이에 있는 청와대 뒤쪽의 북악산의 옛 이름이 백악산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거리는 총 4.7km이고요. 백악구간의 들머리로는 회화문에서 창의문 방향으로 가셔도 되고요. 반대로 창의문에서 시작하여 회화문 방향으로 하산하셔도 됩니다. 답사부장의 원래 사전 답사 계획은 회화문을 촬영하기엔 조금 이른 시간이라 회화문에서 약 800여 미터 떨어진 서울과학고등학교 뒤쪽의 성북쉼터 성벽에서 출발하여 와룡공원, 말바위, 말바위 안내소, 숙정문, 백악곡성, 청운대, 백악마루, 창의문을 답사하고 다시 원점 회귀하여 회화문을 마지막으로 답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악구간 중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 백악구간이 입산이 통제되어 계획대로 원점 회귀하는 답사는 하지 못했고요. 다음 날 하루를 더 시간을 내어 창의문에서 회화문 방향으로 넘어가며 사전 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가로등이 꺼지는 시간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은 2021년 1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여기는 회화문에서 약 800여 미터 거리의 서울과학고등학교 뒤쪽의 성북쉼터로 종로구와 성북구의 경계이고요. 서울 한양도성길 회화문 방향에서 백악구간으로 들어서는 들머리입니다. 회화문 쪽 백악구간 들머리로 오시는 교통은 전철 4호선의 한성대 입구역 5번 출구로 나오시면 되고요. 창경공로를 따라 회화문으로 이동하시어 회화문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회화문은 한양도성의 북동쪽에 있는 문으로 창건 당시에는 홍화문이었으나 창경궁의 정문 이름을 홍화문으로 지음에 따라 1511년 중종 6년에 회화문으로 개칭하였다고 하고요. 문로가 없던 것을 영조 때에 지어 올렸으나 일제강점기인 1928년에 문로가 1938년에 홍해가 헐렸고요. 1994년에 본래 자리보다 북쪽에 지어 복원하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낙산공원 쪽의 성벽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회화문에서 한양도성 백악구간 들머리로 가기 위해서는 한양도성 안내 표지판을 따라가면 되는데 길의 중간에는 한양도성 성곽 위쪽에 지어진 혜성교회의 모습이 보이고요. 경신중고등학교의 모습도 보입니다. 경신중고등학교 골목길을 빠져나오면 회화로와 만나게 되고요. 회화로 건너편에 서울과학고등학교가 보입니다. 길을 건너 약 50여 미터를 내려가시면 한양도성길 백악구간 들머리가 나옵니다. 회화문 방향에서 시작하는 백악구간 한양도성길은 완만한 경사의 넓은 콘크리트 길로 시작을 하고요. 북정마을로 빠지는 안문까지 이어집니다. 한양도성길을 따라 한참 올라가면 길 왼쪽으로 낙산공원 2000m와 창경궁 1700m를 표기한 이정표가 나오고요. 길 오른쪽으로는
북쪽 마을로 빠져나가는 앞문이 있습니다. 앞문을 빠져나가 성벽을 따라 계속 올라가시면 와룡공원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북쪽 마을 쪽에서 바라본 앞문의 모습입니다. 성벽 안쪽에서 보이는 성벽 바깥쪽의 모습이고요. 성벽 밖의 마을이 북쪽 마을입니다. 앞문을 지나 한양 도성길을 따라 계속 올라오시면 길 왼쪽으로 정자가 세워져 있는 삼거리가 나옵니다. 정자가 세워져 있는 이곳이 와룡공원이고요. 와룡공원에는 깨끗한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찻길을 따라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터널 위쪽에 와룡공원이란 한글 입간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와룡공원 여기까지 차가 올라올 수 있는 길입니다. 와룡공원의 성벽은 사람들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성벽을 터놓았고요. 성벽 밖에는 쉼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벽 밖의 성벽 왼쪽 길로 내려가시면 북쪽 마을로 빠지는 앞문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벽의 왼쪽으로는 대표적인 부천으로 알려진 성북동이 보이고요. 성벽 너머 멀리로는 아차산과 용마산이 조망이 됩니다. 북쪽 마을로 빠지는 앞문으로 내려가는 성벽길의 모습입니다. 중간에 와룡공원으로 다시 올라가셔도 되고요. 북쪽 마을 앞문으로 들어가셔서 다시 와룡공원으로 올라가셔도 됩니다. 와룡공원의 성벽 밖 쉼터에 세워져 있는 이정표이고요. 말바위 안내소까지 600여 미터의 거리입니다. 와룡공원에서 말바위 안내소로 가는 길의 성곽의 모습입니다. 와룡공원 쉼터를 지나 말바위 안내소로 이동하면서 성벽 밖 성벽길을 따라 걷다가 뒤돌아본 한양도성의 모습입니다. 성벽길을 따라 걷다가 잠시 성벽에서 멀어지며 내려가는 숲길이 이어지고요. 숲길을 내려가시다가 자그마한 데크 다리를 건너면 숲길 왼쪽으로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정표에서 계속 직진을 하시면 숙정문으로 찔러 가실 수 있고요. 왼쪽 계단길로 올라가시면 말바위 성북동 방향 전망대를 넘어 말바위 안내소를 거쳐 숙정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말바위 성북동 방향 전망대로 올라가는 긴 데크 계단길의 모습입니다. 한 번에 올라가시기 힘드시면 천천히 쉬엄쉬엄 올라가십시오. 데크 계단길은 지그재그로 설치되어 있고요. 한양도성 성벽 위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양도성 성벽 위쪽에 설치된 말바위 성북동 방향 전망대의 모습입니다. 전망대의 앞쪽에는 전망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망대의 앞쪽으로는 북악 스카이웨이 팔각정이 보이고요. 오른쪽 아래쪽으로는 성북동이 내려다 보입니다. 말바위 성북동 방향 전망대의 데크 계단길을 넘어 한양도성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정표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벽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의 계단길을 약 20여 미터 올라가시면 말바위 정상과 말바위가 있습니다. 말바위의 모습이고요. 말바위 아래쪽으로는 서울 시내가 조망이 되는 말바위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말바위 아래쪽에 설치된 말바위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서울 시내의 모습입니다. 말바위 앞쪽에 세워져 있는 삼천공원 말바위의 유래 안내판입니다. 말바위의 유래 안내판의 내용을 설명하며 말바위 정상을 넘어 말바위 안내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삼천공원 쪽에서 올라오시면 말바위 전망대와 말바위를 지나
말바위 안내소로 가는 길의 말바위 정상부의 모습입니다. 말바위 정상부를 지나 내려왔고요. 말바위 성북동 방향 전망대 아래쪽을 지나면 말바위 안내소가 나옵니다. 조선시대에 말을 이용한 문무백관이 시를 읊고 녹음을 만끽하며 가장 많이 쉬던 자리로 타고 온 말을 메어두던 바위라 하여 말마자를 사용하는 말바위라 불리기도 하고요. 또는 백악의 산줄기에서 동쪽으로 좌총령을 이루며 내려오다가 끝에 있는 바위라 하여 끝말자 말바위라는 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바위에 벼락이 많이 친다고 해서 벼락바위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말바위 성북동 방향 전망대에서 숙정문까지는 약 500여 미터의 거리이고요. 중간의 말바위 안내소까지는 완만한 경사의 성벽길이 이어집니다. 말바위 안내소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전광판에 북악산 북측면 전면 개방 11월 1일부터라는 안내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말바위 안내소 입구에 설치된 입산 및 성곽 탐방 안내입니다. 탐방 시간과 입산 시간이 계절별로 시간이 다르니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바위 안내소에서 보이는 서울 시내의 모습입니다. 보이시는 안내지도의 아래쪽이 북쪽이고요. 북악 스카이웨이 도로에 표시된 1번 출입문에서 4번 출입문까지가 이번에 전면 개방된 북악산 북측면입니다. 말바위 안내소 전자 출입문의 모습이고요. 안내소에서 출입증 표차를 받으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말바위 안내소에서 약 200여 미터를 더 가면 숙정문이 나옵니다. 성문 안쪽에서 올려다본 숙정문 문로의 모습입니다. 숙정문은 한양도성의 북쪽에 있는 대문이고요. 숙정문의 정자는 처음에는 삼수변에 풀을 정자의 맑을 정자를 사용하는 숙정문이었으나 지금은 설립변에 풀을 정자의 편안할 정자를 사용하는 숙정문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한양 도성문들 중에서 좌우 양쪽으로 성벽이 연결된 문은 이 숙정문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숙정문 앞에서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 숙정문에서 약 460여 미터를 더 이동하면 백악 촛대바위가 나오는데요. 숙정문과 촛대바위 사이에는 소나무 보호 군락지가 있습니다. 성벽과 소나무 보호 군락지 사이의 멍석길입니다. 숙정문을 지나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백악 촛대바위 이정표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백악 촛대바위의 모습입니다. 백악 촛대바위에서 약 240여 미터를 더 이동하면 백악곡성 아래쪽의 이정표 앞에 도착을 합니다. 이 이정표에서 약 40여 미터를 올라가면 한양도성에서 가장 전망이 뛰어나다는 곡장 전망대가 나옵니다. 곡성이란 주요 지점이나 시설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성벽의 일부분을 둥글게 돌출시킨 것을 말한다고 하고요. 인왕산과 백악산에 하나씩 있습니다. 곡장 전망대가 설치된 이 백악곡성은 도성을 둘러싼 서울의 산세가 가장 잘 보이는 곳으로 꼽힙니다. 한양도성 밖으로 나가시면 둥글게 돌출된 백악곡성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백악곡성에서 청운대로 가시면서 한양도성의 모습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백악곡성과 청운대 사이에는 안부가 있고요.
안부의 성벽 아래쪽에는 성 안팎으로 드나들 수 있는 앞문이 있습니다. 백악곡성에서 앞문까지의 거리가 약 250여 미터이고요. 앞문에서 청운대까지가 약 160여 미터의 거리입니다. 지금 지나온 한양도성 성벽에는 태조, 세종, 숙종, 순조 때의 성벽의 축성 방법을 모두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합니다. 백악곡성과 청운대 사이의 앞문에 도착하였습니다. 도성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정표가 세워져 있고요. 청운대가 160여 미터의 거리입니다. 청운대로 올라가시기 전에 깨끗한 친환경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으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청운대로 올라가는 가파른 계단길의 모습입니다. 청운대 정상에 다 올라왔습니다. 청운대 정상에는 백악산을 감상할 수 있도록 벤치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정상에는 청운대 해발 293m를 표기한 정상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청운대 정상석의 모습입니다. 눈 내리는 청운대 정상의 소나무의 모습입니다. 청운대 정상에 세워져 있는 백악구간 안내판입니다. 백악마루까지 약 260여 미터의 거리입니다. 청운대와 백악마루 사이에는 121사태 소나무가 있습니다. 121사태는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124군 부대 소속의 김신조 등 31명의 무장 공비들이 청와대를 습격할 목적으로 침투하였다가 청운동 앞에서 경찰과 교전 후 북악산 및 인왕산 지역으로 도주하였던 사건이고요. 당시 우리 군경과 치열한 교전 중 현 소나무에 15발의 총탄 흔적이 남게 되었고요. 이후 이 소나무를 121사태 소나무라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향토예비군이 창설되었다고 합니다. 121사태 소나무를 지나 백악마루 이정표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백악마루는 약 20여 미터 위쪽에 있고요. 백악마루까지 데크 계단길로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백악마루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악마루로 올라가는 길의 오른쪽으로는 잘생긴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고요. 멋진 바위들과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백악마루 꼭대기에는 청운대와 마찬가지로 백악산 정상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백악산 정상석 앞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백악산 해발 342m라고 표기되어 있고요. 이곳이 바로 광화문 앞쪽에서 바라보면 경복궁 근정전 지붕 위쪽으로 보이는 백악산의 정상입니다. 백악산 정상석의 모습입니다. 백악마루 꼭대기에 있는 백악마루 인증 포토존 바위입니다. 백악마루 소나무들의 모습입니다. 백악마루에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성벽이 한양도성의 성벽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고요. 백악마루에서 창의문까지는 약 770여 미터의 거리인데요. 한양도성 성벽의 모습을 보시면 경사가 얼마나 급한지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일단 120m 아래쪽의 백악쉼터로 내려가겠습니다. 백악마루 120m 아래쪽의 백악쉼터의 모습입니다. 백악쉼터에 있는 이정표이고요. 백악구간에 대한 지도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 지나온 길을 되새겨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백악쉼터에서 쉬면서 말바위 안내소에서 교부받은 북악산 탐방로 출입증 표체를 촬영해 보았습니다.
백악 쉼터에서 돌고래 쉼터로 내려가는 한양도성 성벽의 모습입니다. 백악 쉼터에서 돌고래 쉼터까지는 180m의 거리입니다. 돌고래 쉼터에 다 내려왔고요. 돌고래 쉼터에서 창의문까지는 약 470여 미터 남았습니다. 돌고래 쉼터에는 이런 돌고래 모양의 바위가 있습니다. 내려가는 길의 한양도성 성벽 너머로는 족두리봉, 향로봉, 관봉, 비봉, 삼호바위, 승가봉, 문수봉으로 이어지는 비봉능선이 한눈에 조망이 됩니다. 어느덧 백악구간 창의문 쪽 들머리인 창의문 안내소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앞쪽으로 인왕산이 조망이 됩니다. 안내소에 교보받았던 북악산 탐방로 출입증 표차를 반납하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창의문 안내소에서 나왔고요. 답사부장에 백악 쉼터에서 휴식 중 대설주의보가 내려 백악구간 탐방로가 입산 통제되었으니 탐방 중인 탐방객들은 가까운 안내소로 내려가시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창의문 안내소에서 내려와 창의문 성문 안쪽에 도착하였습니다. 창의문 성문 오른쪽으로 창의문 안내소로 올라가는 데크 계단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양도성 백악구간을 지나오면서 해화문과 숙정문을 살펴보았고요. 창의문을 살펴보면서 나머지 한양도성의 성문들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도성 성곽에는 모두 8개의 성문들이 있었는데요. 동서남북 4방향에 각각 흥인지문, 돈의문, 숭례문, 숙정문 이렇게 4대문이라 불리는 4개의 대문을 설치했고요. 이 4개의 대문들 사이에는 지금 보시는 창의문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해화문, 광의문, 소의문 이렇게 4개의 사소문이라 불리는 소문들을 두어 한양도성에는 모두 8개의 성문들이 있었습니다. 창의문은 올바른 것을 드러나게 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하고요. 이곳 계곡의 이름을 빌어 자하문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창의문은 조선 전기에는 풍수지리에 의해 군사적 목적 이외에는 많은 시간 폐쇄되어 있었고요. 영조 때인 1741년 창의문을 개축하면서 1623년 인조반정 당시 의군들이 창의문으로 진입한 문이니 문루를 설치하는 것이 옳다는 건의가 받아들여져 문루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창의문 성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성문 밖에서 바라본 창의문의 모습입니다. 창의문 문루에는 인조반정 당시 공신들의 이름을 새긴 현판이 걸려 있다고 하고요. 영조는 창의문을 통해서 북한산성의 대남문으로 행차하기도 하였습니다. 창의문은 한양도성의 사서문 중 유일하게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수백 년간 사람들의 발길에 길들여진 박석이 윤길을 바라고 있는 곳입니다. 이상으로 해화문에서 창의문으로 넘어오는 한양도성 백악구간 사전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의문 안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한양도성 백악구간 창의문 쪽 들머리인 자하문 꼭에 윤동주문학관 버스 정류장이 나옵니다. 한양도성 백악구간 창의문 쪽 들머리인 자하문 꼭에 윤동주문학관 버스 정류장 모습이고요. 버스 정류장에는 1.21 사태 당시
북한의 무장공비들과 교전을 벌이다 순직하신 정종수 경사와 최규식 경무관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창의문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왼쪽으로는 청계천 발원지 표지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청계천 발원지 표지석의 내용은 이곳에서 북동쪽 북악산 정상 쪽으로 약 150m 지점에 항상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약수터가 있으므로 이를 청계천 발원지로 정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정종수 경사의 동상이고요. 최규식 경무관의 동상입니다. 한양도성 백악구간 창의문 쪽 들머리인 자하문곡의 윤동주문학관 버스 정류장의 건너편에는 윤동주문학관이 보이고요. 윤동주문학관에서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 탐방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양도성 백악구간 사전답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전답사의 답사부장입니다.